이 흙은 건축할 때 쓰는 흙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자리가 있었나 보다. 산소 자리가.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손가락도 다치시고. 하여튼 진짜 자기네들끼리 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정확하세요. 요거는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말씀 안 드린 부분입니다. 네. 내가 지금 본인 보면서 아버지가 본인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제작진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작진분이라 해봤자 작가명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 어디길래 나를 이렇게 공장으로 불렀어요 오늘? 공장으로? 네. 우리가 좀 답답한 게 대만 씨한테 어떤 정보도 안 주잖아요. 아 그니까요. 진짜 생짜배기로 이렇게 찍는 여러분 일부러 이상한 데로 불러가지고요 얘기한 다음에 거길로 같이 움직이자 그러고 그때 주소 알려줘요. 오늘 뭐 이렇게 짐작하시는 데 있어요? 뭔가 공장 단지인데 웬 생뚱맞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체육이 됐든 뭐 예체능이 됐든 이런 쪽의 기운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나 틀렸나? 왜 이렇게 공장 단지로 오지? 뭔가 틀렸나? 막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장지. 직업, 농구교실 대표. 체육이 됐든 뭐 예체능이 됐든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일단 지금 저도 소름 끼쳤던 게 이런 공장단지에 농구교실이 있어요? 공장단지에? 안녕하세요.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는 농구교실 운영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로 이사한 이후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들이 그만두거나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사온 터가 건물주 조상들의 묘자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쳤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병환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사 전에는 분명히 잘 운영되던 농구교실이었기에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부터 약간 상문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뭐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냐 이렇게 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상문이 끼면 장남 아들들이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속적으로는 상문이 껴서 안 좋은 기운, 우리가 말하는 중복살, 뭐 상문살 뭐 이런 게 꼈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비춰봤을 때 그런 살들이 감정적으로 느껴졌을 때 기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농구교실 대표님도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이거 언제 첫 거야? 후비고 이상하잖아요. 뭐야 이 고고싱. 고고싱. 오늘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역시 농구 선수셔갖고 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쉽지 않네요 오늘. 이렇게 운전해서 오면서 되게 생뚱맞은데 뭐가 있을까? 공장 가나 오늘?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멋있는 또 농구 코트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안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또 아이들이나 이런 거 하다 아이들도 보니까 오고 성인들도 오고. 네네네. 부딪히는 거를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쪽으로 옮기신 지 지금 한 24년 9월에 24년, 23년 안쪽 되셨구나. 예. 근데 이렇게 화경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전에 있을 때도 약간 이런 공장 단지였어요? 원래 있었던데 여기로 이전했다며. 이전하기 전에도 농구 교실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농구 교실이 그냥 공장 터였어요. 그쵸, 거기도 네. 공장 터였죠. 네네네 맞아요. 이쪽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느껴져서 보여지는 거는 왜 차도 앞에 바로 있었어요? 거기 네네 혹시? 맞아요. 차도 바로 앞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좀 지저분한데. 아유, 괜찮습니다. 네. 혼자 막 사모보는 거네요. 네. 네. 근데 터 자체에서 막 엄청 저기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했냐면 키가 저렇게 크신 분이 이 좁은 공간에서 높이만 높아요. 너무 좁고. 네. 이거 어차피 뭐 저 선생님들은 야외에서 이제 수업을 하거나 그쵸. 혼자 뭐 이제 뭐
SNS나 그러니까요. 이런 광고 근데- 홍보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근데 원래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었든 배시 대주님 보고 오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고 온 기운들이 많은데 지금 기운적으로 대주님이 많이 좀 지쳐 있다 소리가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이 지쳐 있어. 네네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지금 콧뚜레? 콧뚜레랑 콧뚜레랑 안에 해바라기 같은 거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은 요거는 사실은 현관에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근데 여기가 공이 자꾸 맞아가지고 그쵸, 입구. 떨어져서 수레를 여기다 하고 싶었는데 했다가 공이 계속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저 신발장 옆에다가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북어 대가리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손님을 끌어당겨야 되는 데라서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입설구설이 따르는 데다 그러면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콧뚜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맞으면 밖에다가 붙여놓으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담을 안 하신다며. 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요런 구석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저건 좀 도움이 되나요? 콧뚜레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죠. 영업장이나 이런 데에 말편자, 콧뚜레 뭐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사실 저 북어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거라서 뭐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형태를 해놓고 옛날에 왜 액도 막아주고 복도 불러다 준다고 했거든요. 북어는. 초창기 때 해놨다가 네. 안에 파리들이 벌레 계속 생기죠. 꼬여가지고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저걸로 바꿨어요. 왜냐면 요새 덜 마른 거를 팔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코다리를 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북어 사셔야 돼요. 북어. 완전 마른 꽝꽝. 저 뒤쪽은 열면은 뭐예요 혹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 지금 저기는 조경을 해놔야 돼요. 아. 이게 건축법상 뭐 나무나 이런 것들 해놓은 자리예요. 쓱 둘러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이 흙은 넣으신 거야? 아니면 원래 있던 흙이에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흙? 왜냐면 이 흙은 건축할 때 쓰는 흙은 아니거든요. 이 황토잖아요. 어? 아니 그냥 느낌이 왜 우리 보통 산소 봉분 쓰거나 이럴 때 이런 황토흙을 많이 갖다 쓰니까 이 흙이 원래 있었던 흙이 아니라 갖다 부어놓은 것 같아갖고 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기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여기가 원래 네. 지금 저기 입구서부터 여기가 원래 여기 주인 네. 조상들 모이는 뭐지? 조상들 터였어요. 모일 때요? 네. 그러면 다 파서 이장을 그렇죠. 하고서 이장을 하고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음. 그렇게 임대를 맞추거나 매매를 맞추신 거예요. 제가 지나가던 자리가 저쪽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나가다 보면 항상 여기만 언덕처럼 이렇게 묘나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지금 여기만 이렇게 올라와 있네. 네, 여기 저기 위에까지 네. 거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몇 짜리 그런 얘기 하셨을 때 깜짝 놀라시던데. 네, 요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한 번에 딱 흙만 만져보시고 딱 아시니까 풀이 막 지금 이제 막 무성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해가 들어서 나무들은 이렇게 크고 있는데 밑에 보면 약간 이끼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음기. 음습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끼가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조금 있어서 막걸리 한번 갖다 부으시고 그리고 땅속에다가 파서 500원짜리 한 3개 정도만 해서 묻어주세요. 영화 파묘 보셨을 때 왜 100원짜리 던지잖아요. 네. 그게 뭐 영화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그렇다 그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의 해석은 그 산 주인한테 땅을 잘 썼으니까 땅값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한 3개 정도 해서 갖다 묻으시고 그다음에 막걸리 한번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전체에 다요? 아니 저 뒤에만 저 흙이 지금 있는 부분만 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적인 면은 뭐 다른 데 있다가 오신 분들은 너무 만족해 하세요.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생각만큼 이제 유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여기 터가 지금 몇 짜리였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 자체는. 근데 이제 지금 배시 대주님이 수가 좀 안 좋다. 혹시 펜하고 종이 하나만. 여기는 안 돌아봤을 때 같이 포인트마다 뭐 있는 줄 알고. 그나마 들어오는 건 저쪽이거든요. 저 뒤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 그래도 한번 가서. 그럴까요?
아, 무릎팍이야. 이렇게 지기를 받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네. 아마 저 대주 무릎이 많이 아플 거예요. 여기에 자리가 있었나 보다. 산소 자리가 이쪽 부분에 있었나 보다. 저쪽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면 이쪽 부분에. 여기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성인 동호회 네. 저희가 다 끝나고 이제 대관하시는 분이 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 혼자 레이업슛 아시잖아요. 레이업슛 하는데 잘못해서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여기야. 여기 근처에서도 막 손가락도 다치시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그러니까. 있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여기를 갔다가 이장을 할 때 날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가야 된다 조상님한테 뭘 고한 게 아니고 여기가 어찌됐든 개발되고 발전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진짜 자기네들끼리 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정확하세요. 이게 얘기 들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만 씨가 일어날 때 무릎 아프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랑 관련된. 아니 이거는 여기 대주님인 것 같아. 네, 무릎, 맞아요. 어깨 이런데. 네, 저 연골이 없고 퇴행성 관절염을 지금 받아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허리도 그렇고요. 요거는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음력으로는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맞네. 여기 옮기실 때 삼재였어요. 아, 제가 그거 잘 몰라요. 제가 막 그런 거 막 원숭이 신경 그러니까 안 써서. 보는 뭐 이렇게 잘 안 믿으시는 분이니까. 땅 천안의 청어입니다. 천하 대신은 지하 대신 우레주레 변학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삼어공삼 대신 양어공양 대신. 근데 보통 텃대감이 화가 나거나 이러면 본인이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잘 됐어야 돼. 근데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처음에 여기를 오고 나서부터 만들어 놓고 되게 뿌듯하고 그 전보다 깨끗하고 좋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이사 오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점점 첫 달에 몇 명이 갑자기 그만둔다 그래. 두 번째 달에 몇 명이 그만둔다 그래. 그런 기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생뚱맞잖아요. 공부단지에 혼자 체육시설, 오락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주님 기운이 진짜 어떻게 보면 80% 90% 먹고 들어가야 되는 기운이 되게 커요. 작년부터 저 때문에 오는 제 학생들이 맞아. 많았는데 어. 제가 이제 심적으로 좀 아까 맞아. 선생님 말씀하신 힘들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니네가 수업을 해라 뭐 했던 부분들이 부분에서. 조금 있는데 저번 달부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맞아. 있어요. 움직이셔야 돼. 타고난 직성이랑 이런 것들이 내 손이 닿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리를 2번 옮겼어요. 근데 다치거나 금가거나 막 이런 것들은 많으면 3-4번이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비일비재를 해서 그거는 아까 말했던 저쪽 그 묘자리가 있었던 곳. 그곳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까 금전수 같이 생긴 나무 있더라고요. 거기 밑에다가 동전 그 3개 정도에서 묻고 막걸리 조금 해서 그냥 한 병 정도만 이렇게 좀 뒤에다 뿌리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날짜나 이런 시기가 있을까요? 시기는 크게 상관없어요. 내일 당장 하셔도 돼. 다른 데 가셨을 때는 시기를 정해주셨잖아요. 초하루 음. 그런 걸 하셨는데 여기는 아무 때나. 여기는 왜 그러냐면 첫 대감님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첫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턴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식당 같은 데서 손님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드나들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타임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위는 여기 텃대감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터 주인들한테 먼저 해놓는 거, 묘자리 주인들 한테 해놓는 거기 때문에 현육이랑 과일 몇 가지랑 떡이랑 해서 그 코트에 이제 중앙 쪽에다가 이렇게 좀 차려놓고 술 한 잔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무속인 선생님들까지 와서 여기서 구슬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까지 보여지진 않거든. 그리고 왜 손이 좀 귀했어요, 집에? 네, 맞아요. 저희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를 42살에 그러니까.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손이 좀 네. 귀했다 소리. 그래서 그냥 아들이 하는 거라 그러면 오케이였어. 네,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아들이 하는 거라면
우리 장남이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많이 밀어주셨다 뭐 했다 하는데 아버지는 조금 앓다가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시절 때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약간 언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신 거예요. 근데 수술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수소문 해가지고 여기 인천에서 수술을 하셔서 요양병원에다가 모셨는데 치매까지 오셔서 저도 맞아. 못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한테 씌었다는 게 아니라 상문의 기운이 조금 중첩돼 있다 보니까 눌려진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냥 내가 지금 본인 보면서 아버지가 본인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그냥 배종원이는 너만 믿고 살아라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너만 믿고 살아야 돼 이 말을 자꾸 하셔. 네. 이게 아버지가 그만큼 우리 대주님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 네, 뭘 하든 네, 그래 맞습니다. 어떤 걸 하든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소리가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게 있었나 봐. 대주 성공하는 거 보고 싶었던 모습은 있었나 맞습니다. 봐.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딴에는 TV 보면 옛날에 뭐 아유 우리 아들도 저기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 네,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막 원을 갖고 있고 한을 갖고 있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다가 모셨다고 하니까 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7, 8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다시 한번 들어와요. 일곱수 운이 들어오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있다 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가 잘 돼야 되잖아. 대주님 기운이 많이 들어가야 돼. 저희는 9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7수 얘기는 처음 그러니까 듣는 옛날부터 여자는 7수를 조심하고 남자는 9수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이 성주의 역할을 한다. 성주가 가택을 지키는 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가택에 지키는 신이 신령님이 안 좋으면 대주가 안 좋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성주랑 대주는 주파수가 맞는, 터주신하고 기주는 또 이렇게 맞는. 47은 이제 와가성주, 초년성주 27, 이년성주 37, 와가성주 47, 대가성주 57, 환갑성주 61, 77,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47수 중에 보통 금전을 벌어서 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지금 기운이 되게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까지 가거나 보통 이게 이어지면 3년 안쪽으로 좀 늘고 불고 할 수 있는 기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이 터 되게 좋은 터예요. 터 되게 좋은 터예요. 여기서 제자를 길러서 무언가를 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는 대주님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이름 석자 알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이 터전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안 믿었어요. 솔직히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뭐 크리스천이지만 잘 몰랐던 부분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뭐 잘 계시는지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씀도 드리지 않았잖아요. 또 잘 계시는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터가 좋은 터인지 안 좋은 터인지 이것들도 제가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저쪽 뒤쪽은 제가 뭐 가볼 일이 전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흙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랐고 저는 근데 만져보시고도 딱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제 삼배에다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우리가 흔히 해서 군웅고라고도 하고 좀 안 좋은 기운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고예요. 이 고를 묶는 이유는 이 고를 풀음으로써 인해서 여기에는 안 좋은 기운도 좀 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례자분하고 찢을 거거든요. 그 찢으면서 안 좋은 기운들 소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황내부정이야 늘 모두로 안 좋은 일 모두모두 술술 풀리게 다치는 수전이 많다고 하니 다치는 수전도 오늘 다 젖혀서 아유 키가 크셔가지고 쭉쭉 찢으시면 돼. 열부 정도 젖혀주고 뜸부 정도 젖혀주고 상문 내상문 신상문 구상문도 젖히어서 에이 우리 배시대주 그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곳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고기, 현육, 시루떡, 그리고 과일은 한 3가지 정도, 그다음에 막걸리 한 병, 소주 한 병 이렇게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차려놓고 그다음에 초 2자루, 그다음에 향도 하나 가운데다가 좀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네네네네. 것처럼 꽂아놓고 여기서 앉으셔갖고 날 음력 날짜를 말하세요. 네네네.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저는 몇 년생 몇 월 며칠에 아무개인데 여기 주소 또 말하세요. 네네네. 어디 주소 얘기하면서 이 터에 이제 들어와서 터줏대감님을 배우니까 이렇게 잘 되게끔 해주세요 하고서 대우하는 거니까 잘 되게끔 해주세요 터줏대감님 그렇게 하면서 절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여기 터가 막 엄청 크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대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수가 사나우니까 여기가 이제 산소였던 자리에 있는 것도 탈도 좀 받는 거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감기나 뭐 이런 게 드는 것처럼 지금 왜 또 어디 가서 이제 들으셨다고 하니 그게 아마 찜찜하실 거야. 네, 그게 맞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찜찜했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상문이 들었을 때 개별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나의 직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상문도 그냥 평상문이 있고 삼재 같은 경우는 악삼재, 복삼재, 뭐 명삼재 이런 게 있듯이 상문도 마찬가지로 진상문이 있고 그냥 상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상문이 꼈을 때는 무언가를 사실 움직이거나 바꾸는 게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 거기에 삼재 때 옮겨버리셨던 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이 중첩적으로 되면서 왜? 일단 본인 자체가 지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들어온 삼재는 해, 묘, 미 이렇게 해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요 3띠입니다. 삼재 때 다 안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삼재 때는 금전으로 상승하는 기운이 생기면 건강으로 조금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삼재 때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